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대설. 눈사태, 교통혼잡, 시설물 붕괴 등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대설특보를 발표하면 산간고립 지역, 붕괴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붕과 옥상에 눈이 쌓이면 수시로 치워 붕괴 사고를 예방합니다. 자가용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을 운행해야 할 때는 체인, 삽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천천히 운행합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안전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빚내서 투자하거라. 빚투. 상한가 한 방이면 부채 청산인데 뭐. 부채도사, 우리나라를 부채로 채우려는 거냐? 빚투보다 당근 저축이지. 당근 저축, 당근 저축. 당근 녀석. 저축만한 투자가 어딨어? 지금 우리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은 진드기, 곰팡이, 각질, 먼지, 각종 세균. 이것이 코웨이의 전문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10년의 노하우로 100만 고객이 선택한 1,500명의 홈케어 전문가가 4개월마다 전문적으로 매트리스를 케어. 전문 케어로 새 침대처럼. 당신의 침대는 업데이트 되나요? 코웨이 슬립 케어. 타포 무선 교체까지? nimble kuna. 지금은 갤럭시 S21으로 두근거릴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레부터 헬스장과 노래방이 다시 문을 엽니다. 또 카페 매장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단 밤 9시까지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지킨다는 조건인데요. 영업 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먼저 양소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큰 틀의 방역 조치는 변함없이 연장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그리고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이번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테이블을 한 칸씩 떨어뜨려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노래방은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손님이 이용한 방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파티룸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선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종교 활동도 일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안에서 대면으로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원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 5명 이상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열리는 예배와 미사, 법회는 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전면 허용은 아니고 수도권에서는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에서는 20%까지만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안에서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료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도 그동안 최대 9명만 동시에 이용 가능했지만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계산해 수강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1m 거리 두기를 지킨다면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 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우나와 찜질방은 금지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현행 그대로 수도권의 경우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설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됩니다. 지난 추석 때처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설 특별 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7명 늘어난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모레부터 달라지는 게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 건지 박진주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처럼 카페도 5명이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카페에서도 식당과 똑같이 5명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한 뒤 일종의 뒤풀이 목적으로 5명 이상이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결혼식의 경우에는 5명이 넘어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 허용된 노래방의 경우 동전 노래방 같은 곳은 시설이 좁기 때문에 8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어려운데요. 이 경우엔 룸당 1명씩만 허용됩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헬스장이랑 스크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에어로빅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나 줌바 댄스, 태보처럼 격렬한 실내 운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단체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침방울로 인한 전파 때문에 감염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또 헬스장은 문을 열게 되지만 헬스장 내 샤워 시설은 여전히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허용됩니다. 네, 종교 활동도 좀 살펴보죠. 이번에 대면 예배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통성 기도라고 하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통성기도처럼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행사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학원 교습의 경우에도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는 노래나 관악기는 1:1 교습만 허용됩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풀어준 게 상당히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방역엔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간다는 대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또 그동안 오랜 거리 두기로 업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요. 계속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요구하다간 오히려 피로감이 쌓여 비협조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좀 숨통을 틔워주자는 차원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확산세를 간신히 잡았는데 이번에 완화 조치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오늘 일부 제한을 풀어준 업종들에 대해 앞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인원을 넘거나 시간을 늘려 편법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또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시 문을 열게 된 헬스장이나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에선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밤에 영업을 해온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선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런닝머신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의자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문 열 준비에 들어간 헬스장. 정부 조치가 반갑긴 하지만 걱정도 따릅니다. 대형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용자 사이 2m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구를 옮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헬스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식당 테이블처럼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160일 동안 문을 닫은 채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고정비로 매달 500만 원씩 손해를 봐온 코인 노래방. 다음 주 영업 재개방 침에도 큰 기대는 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용 인원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손님 수도 제한되는 데다 한창 바쁠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방에 1명씩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료마저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카페 종사자들은 매장 안에서 취식이 허용되자 반색했지만 손님분들도 이제 밖에서 안 기다리시고 이제 안에서 여유롭게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게 돼가지고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은 식당들은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손님들 들어올 시간에 문 닫으라는 소리인데 사실상 이거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업종별로 주요 영업시간이 다른 만큼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게 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 만취 상태였습니다. 많이 이제 횡성수설했고요. 술도 많이 취해서 냄새도 심했고 걸음걸이도 많이 안 좋았고요.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이쪽 도로를 지나던 피해 차량은 골목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온 가해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9살과 13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도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1년 3개월 전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의 입을 헹구도록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굉장히 상스러운요. 계속 얘기하니까 시민들 모여들고 상황이 커지니까 빨리 음주 측정해서 상황을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실수로 이렇게. 입에 남은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입안을 행구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 절차상 음용수를 제공하는 걸 결례를 했고 이럴 경우 대법원 판례가 무혐의 처리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불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수원 서부경찰서가 제시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처벌 한계 수치에 딱 걸친 경우 입행구물 안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면허 취소 수준인 0.09%를 아예 없애주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보내고 0.03% 처벌인데 입안에 알코올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저하게 0.06이나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았죠.
결국 실수가 아니라 법리 오류나 봐주기성 판단으로 만취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믿었는데 거의 거의 뒤통수 맞은 심정이었죠. 왜 도대체 그 무혐의가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솔직히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는 이렇게 의사당 앞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새 대통령을 맞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바이든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수도 워싱턴은 테러 공격에 대비해 봉쇄됐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해 거대한 병영 도시처럼 변했는데요. 박성우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워싱턴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요즘 차로 들어가는 게 퍽 까다로워져서 탔는데 텅텅 비었습니다. 텅 빈 건 시내 중심에 있는 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4개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이 마치 막차 끊긴 종착역 같았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보니 차량은 전면 통제, 도시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곳은 13번가와 그리고 F 스트리트가 만나는 도로 한복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데 특히 이 의회로 가는 펜실베니아 에버뉴 쪽은 블록으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저 뒤 하얀색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물은 주차장 자체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취임식을 기념하는 성조기가 도로변을 장식했지만 분위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블럭마다 마주치는 검문소에다 폭력 난동자를 찾는다는 FBI 광고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미 요새처럼 변한 의회는 이제 군용 차량들이 앞을 지켜섰습니다. 총든 군인들의 경계 근무도 부족한지 철책 위에 가시가 돋친 철선까지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과 불안 둘 다 느꼈습니다. It feels a little weird because you never thought you'd see this beacon of democracy be on such a lockdown. It's literally gearing up for war. There's an invasion coming in. 이 철책의 높이가 2.5m로 어른 키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런 울타리 쳐진 모습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길게 늘어선 철책 때문에 길을 건너기도 쉽지 않고 음식점도 은행도 전부 닫는 바람에 워싱턴 시민들은 도간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I think I had to rush out to get groceries because I found at the last minute that my car would be basically blocked in the garage. So they're thinking about the impacts to people that live here. 도시의 다른 곳을 둘러봐도 시민보다 군인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각지에서 속속 도착한 주 방위군에겐 시내 곳곳이 작전 지역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워싱턴에 모인 주 방위군이 21,000명입니다. 다른 주의 도움으로 경찰도 5만 명으로 늘었고 전국의 FBI 요원들도 총동원됐습니다. 50 state FBI JTTFs in the 4 territories are working 24 hours a day to pursue every lead, every credible threat. 취임식 때마다 인파로 가득 찼던 내셔널몰, 즉 의사당 앞 긴 잔디구역은 폐쇄됐습니다. 귀빈석과 방송사 중계석 설치를 위한 작업이 막바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접근도 이젠 쉽지 않습니다. 통행금지 예외 대상이지만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Are we not allowed to bring our car home tomorrow? Yeah, no car. Yeah, what if there's no parking signs? You can park out there. As long as the parking is not restricted.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취임식장 가는 길목의 트럼프 호텔만 전에 없이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켜놔서 무슨 시위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요즘 아이와 관련된 사건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119에 신고한 뒤 아이 엄마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집안에서 9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고 엄마는 자신이 죽였다고 답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경기도 일산 빌라 단지에서 신생아가 탯줄이 달린 채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어제 오후 3시 반쯤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서 불까지 난 상황.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에선 9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한 엄마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사망을 해 있다고 아주머니는 숨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니까 이제 바로 송조치를 하셨고. 40대인 엄마는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가 자해를 하기 한참 전에 아이는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년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업이 없는 이 여성은 같이 거주하던 아이 아빠와 6개월 전 헤어진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에 보셨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의 바깥을 안 나와요. 요 근래 불 켜져 있는 거 못 봤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아이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모레 부검을 실시해 학대가 있었는지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빌라 단지 안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알몸으로 웅크린 상태였고 바로 옆에 탯줄과 태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단지 주민인 20대 후반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낳자마자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만 직후에 밑으로 던졌다 그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미리 예약한 사람들도 예약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백신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속임수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거리에 끝을 보기 힘들 정도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도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 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린 건데 가짜 뉴스였습니다. Today was an exception. We wanted to offer it was a single event. Unfortunately, we're not able to offer walk-ins anymore. 애타는 심정으로 밤늦게까지 줄을 섰던 사람들이 흥분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Please go home. 뉴욕의 한 대형 병원도 백신 접종 예약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접종이 모두 취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공급 예정된 백신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인구 800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 명. 일주일에 1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속도대로라면 내년 후반기에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됩니다.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콜로라도주와 오리곤주, 위스콘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turns out that was not true. They had already sent out everything they had. So there was no increase in supply. Let me be very clear. This is deception on a national scale. 정부 비축분을 공급하겠다고 호언했던 에이자 보건장관은 뒤늦게 2차 접종 백신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정작 본인은 의회 난입 사태를 이유로 사퇴해버렸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유럽 국가들도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화이자 측은 오히려 백신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고령층 23명이 숨져 백신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밤낮 따지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달라. 도쿄 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며 외출과 영업 제한이 저녁 8시까지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낮에는 괜찮다는 인식으로 퍼진 겁니다. 거리의 인파는 계속 줄지 않고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낮 최고 18.7도, 평년 4월 중순 기온까지 오르며 포근해진 도쿄. 시부야 교차로는 긴급 사태 선언에도 여전히 인파로 북적이고 대표적 쇼핑가인 긴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ほぼ毎日この辺りに来てるんですけど、緊急事態宣言出てからもやっぱり人出って減ってないと思います。 도쿄엔 이틀 연속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신주쿠 인파도 여전합니다. 경찰과 지자체 직원들은 연일 거리를 돌며 귀가를 요청하고 現在東京都に
전광판에는 밤낮 따지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정부가 저녁 8시 이후 영업 제한을 강조한 탓에 낮에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状況が改善されない場合には昼間も含めた徹底した人流抑制に向けてより強力な措置が必要となる. 의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도쿄의 확진자 가운데 입원 환자는 3,000명, 자택이나 숙박시설 대기는 약 10,000명, 입원을 위해 조정 중인 사람은 7,000명이 넘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사용률은 100%를 넘어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선 종합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직원과 환자 310명이 확진돼 31명이 숨졌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 대상을 11곳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힙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가 유력합니다. 의료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굶어 죽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도부를 포함한 여권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방역 분위기를 해친다는 비판이 불거졌던 상황.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사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대권 주자로서 기본소득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한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도 보편 지급으로 기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보편 지급은 4월 선거로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정부도 재정 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요즘 2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산시장 선거죠. 지금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기주 기자가 부산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추진안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이번 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가덕도 신공항 예상부지입니다. 신공항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김영춘 예비후보는 2030년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덕공항 첫 삽을 떼야지 가능한 일정이거든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 있는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해내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의 박형준 예비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덕도 공항에서 그 어반 루프를 동서를 연결하면 15분 거리 내에 부산을 압축할 수 있다. 이런 기획이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부산이 신기술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 신공항도 큰 이슈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금도 작고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그래서 보통 막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층이 좀 직장이나 육아나 이제 주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반 판세는 여권보다는 야권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야권에는 박형준 후보 외에도 이현주, 이진복, 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등 10여 명의 후보가 무더기로 나선 반면 여권에선 김영춘 후보 외에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후보 난립으로 혼탁,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과, 그리고 30%가 넘는 부동층의 향방 등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 매년 이맘때면 100만 명 이상이 몰리며 얼음 낚시를 즐기곤 하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면서 미리 준비한 산천어 30만 마리가 고민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 산천어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50만 명이 찾으며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강원 화천군 산천어 축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축제는 취소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제를 위해 양식장 20곳과 계약해 기른 30만 마리의 산천어가 처치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매년 이맘때면 산천어 축제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인데 올해는 방문객 대신 라이브 커머스 촬영장이 찾아졌습니다. 인기 유튜버가 포장 용기에 담긴 산천어와 손질된 각종 야채에 그냥 또 넣어요. 그냥 뭐 없고 없어. 소스를 넣고 끓이자 금세 매콤한 산천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자, 산천어 구매. 자, 두루와이. 강원 화천군이 축제를 위해 준비한 산천어를 밀키트 제품으로 만들어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에 나선 건데 다른 방송 때보다 5배나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그 산천어 처리에 대해서 상당 고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간편한 요리, 이를 어떻게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다가갈 건가 생각하다가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런 아주 세팅이 된 그런 밀키트 상품을 착안해서 경남 산천군도 13년간 이어온 지리산 곶감 축제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곶감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았는데 쫀득쫀득하고 찰진 게 두 차례 모두 매진됐습니다. 영덕 대게축제와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 등 다른 지역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축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와 유튜브로 특산물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송어 축제를 열어온 강원 홍천군은 밀키트나 통조림으로 가공할 예산이 부족해 준비한 송어 20톤을 퇴비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매년 그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 상권의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 지자체들은 내년 겨울 축제에는 코로나가 종식돼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일상에 쫓겨 바쁘게 살다가도 자연의 신비한 풍경 앞에서는 고민도 없어지는 것 같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곤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충주 남한강을 찾은 천연 기념물 큰 고니떼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잠시 멈추고 감상해 보시죠. 허지희 기자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붉은빛 강가. 고고한 자태가 유독 눈에 띕니다. 우아한 곡선의 긴 목과 큰 날개. 흔히 백조로 알려진 큰 곤입니다. 다음 날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달천강가. 물 위를 활주로 삼아 거대한 날갯짓을 하며 20kg에 달하는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웁니다. 50여 마리의 큰 고니떼는 북극 한파가 찾아온 지난주 남한강에 흐르는 조정지댐으로 머물 곳을 옮겼습니다. 5m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다리 난간 하나에 경계심을 풉니다. 먹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얼지 않은
보조 때문에 왔습니다. 15년 동안 철새를 촬영해온 지역 사진작가. 코로나19로 낚시객과 외지 촬영객이 끊긴 탓인지 올해 고니의 모습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평화로워 보여요. 평화롭고 먹이 먹으면서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안 나오니까 얘들이 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이어서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겨울 철새 큰 고니. 한반도에는 3월까지 머물다 다시 고향인 유라시아 북부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야 라디오 방송의 한 청취자가 문자로 사연을 보냈는데요.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담당 PD가 기지를 발휘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청취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교통방송 때문에 결혼도 했고 무척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삶이 힘들다. 심야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황금산 PD가 심상치 않은 청취자 문자를 발견한 건 지난 8일. 평소에도 장난 문자가 많이 오는 터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문자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이분의 문자는 뭔가 절실한 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신청곡도 이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 비지스의 홀리데이는 그 지강은 사건 이후로 알려져 있는 그런 노래였고요. 마지막이라는 말과 이게 겹치면서 황 PD는 청취자에게 30분 후 노래를 틀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다. 그리고 전화 통화가 되겠느냐.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이 찾아낸 청취자는 50대 남성. 이미 차량 뒷좌석에서 음독과 자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문구용 칼날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제거를 하고 거기서 뺐었어요. 경찰은 또 한 차례 음독을 하려는 남성을 제지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남성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거리가 이제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생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가정사도 불화도 좀 있었고.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12일, 황 PD는 남성으로부터 또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고맙다. 바보 같은 생각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면서 황금산 PD는 그날 남성이 신청한 노래를 틀었습니다.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새롭게 힘을 내고 살아간다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많은 위안이 됐고요. 그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강진과 관련해 사망자가 67명으로 늘었다고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 측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건물 잔해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갇힌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에서 KT가 붕대 투혼을 발휘한 양홍석을 앞세워 6강 플레이오프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보다 3주 미뤄진 맞대결. 박빙의 승부에서 4쿼터 초반 변수가 생겼습니다. KT의 공격을 주도하던 양홍석이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코트에 들어선 양홍석은 동점 상황에서 천금 같은 석점포를 성공시키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4쿼터에도 우열을 가리지 못해 이어진 연장 승부에서 양홍석이 또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1점 차로 쫓기던 종료 10초 전 까다로운 점프슛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2득점에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낸 양홍석은 올 시즌 국내 선수 최다인 10번째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뒤에 부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못 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연장 가서 이겨서 우선 기분이 좋고 휴식기를 이제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연승을 거둔 KT가 인삼공사를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서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올 시즌 연봉을 두고 구단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봉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템파베이 구단은 연봉 조정 자격을 가진 선수 가운데 최지만과 투수 야부로 2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지만이 245만 달러, 우리 돈 27억 원을 요구한 반면 구단 측은 185만 달러를 제시해 약 7억 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조정에 들어가면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제시액 중 하나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몸 만들기에 나선 모습을 공개한 최지만 선수.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지난해 85만 달러보다 크게 오른 연봉으로 팀의 주전 1루수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서브에이스 3개를 날린 알렉스를 앞세워 삼성화재를 격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바람 방향이 날씨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왔는데요. 강추위는 휴일인 내일도 이어집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월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곧장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온 변동폭이 무척 크죠. 문제는 이렇다 보니 눈구름이 또 폭발적으로 발달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밤 수도권부터 눈이 시작돼 월요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내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2에서 최고 7cm,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이 강한 눈이 월요일 출근길에도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충남 서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고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월요일 오후까지도 눈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부 조치가 완화됐지만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저 잘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밤도 잘 버티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 LG 프라엘 메디헤어